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지금은 약간 혼조세, 그다음에 많이 오른 것들만 꺾이는 이런 분위기, 이런 상황이지만 만약에 지금 약간 주춤하는 모습을 8월 혹은 9월까지 이렇게 보이다가 10월달이 됐는데 다시 거래가 활성화되고 가격도 올라가고 지금 잠깐 주춤했던 뭐 강남 3구 마포 이런 것들이 더 뜨거워지고 거기에 따라서 가계부채도 조금 주춤했는데 더 커지고 이런 흐름이 만약에 보인다고 하면은 지금에 시행되고 있는 어떤 대출 규제들 이런 것들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결과적으로 연말에 가서는 지금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사실은 굉장히 적다고 봐요. 제가 이분을 좋아하는 이유가 색깔이 별로 없어요. 내릴 때 내린다고 하고 오를 때 오른다고 하고 내려야 한다 올라야 한다 이런 거 없습니다. 네. 많은 상승론자들과 더 많은 하락론자들이 이래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어지는 논리와 흐름이 중요해서 본전의 부동산 데이터 해석법 온라인 강의에서 지금 확인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분전입니다. 오늘은 추석 이후에 부동산 시장 요새 올 상반기나 한 7월쯤까지 많이 올랐던 그런 분위기와는 조금 다른 흐름이 보이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좀 단기 전망까지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일단 뭐 다들 아시다시피 7월까지 서울 아파트는 이제 지속 상승을 했습니다. 지속 상승을 했고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가장 최근 업데이트된 실거래가 지수인데 7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이렇게 보이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23년 말 24년 초 대비해서 6.6% 올해 상승을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6.6%면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는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이유는 서울 내에서 이제 차별화가 진행이 됐던 거죠. 양극화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지방 정도 돼야 양극화고, 근데 서울은 서울도 다른 서울 외곽도 좀 오르기는 했지만 그 오른 정도의 차별화가 굉장히 크게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 반포, 마포, 잠실, 뭐 강남의 뭐 주요 지역들 이런 것들은 21년에 요 이렇게 높았던 요 21년의 전고점을 뚫은 단지들도 많죠. 혹은 전고점 근처까지 간 단지들이 많은데 뭐 노원, 뭐 영등포, 구로, 금천, 뭐 강북구 이런 곳들은 사실은 아직도 고점 대비 한 마이너스 뭐 20% 이런 구축들은 그런 곳들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적에는 올해 한 6.6%, 뭐 작년에 한 8% 이렇게 오른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보면은 아직도 서울 평균적으로는 뭐 한 마이너스 한 10% 정도, 한 8월달 지수를 추정을 해도 한 뭐 170 정도 잡는다고 해도 뭐 한 마이너스 10% 정도 아직은 서울 평균적으로는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오른, 그러니까 많이 주목을 받고 사람들한테 많이 회자가 되고 신고가를 뚫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그런 곳들은 이미 전고점을 뚫었지만 사실은 서울에서도 아직 덜 오른 곳들이 많다. 평균적으로는 이 고점 대비 아직 마이너스 10% 정도 상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7월까지 이렇게 쭉쭉 올라가다가 뭐 서울 평균적으로는 6.6%라고 해도 사실은 뭐 한 반기 정도 6.6%니까 상당히 많이 오른 거거든요. 물론 많이 오른 것들은 진짜 6.6%가 아니고 뭐 10%씩 오르고 막 이랬지만 어쨌든 많이 오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은행별로 대출 제한 정책이 나옵니다. 물론 은행이 자체적으로 한 건 아니죠. 이 금감원, 금융위, 뭐 한국은행 등등에서 굉장한 압박과 구두 개입을 해서 굉장히 대출 제한을 많이 걸었어요. 여기다 플러스로 해서 가상금리를 엄청 인상을 했죠. 그래서 올해 집값이 많이 오를 때 한 6월, 5월, 6월, 뭐 7월 중순까지만 해도 가상금리 올리기 전까지만 해도 주택담보대출 금리 한 3.3%? 좀 싸게 받으면 한 3.2%대 뭐 이렇게까지 가능했는데 지금은 낮으면 한 4.3%, 보통 다 4.5% 이상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대출 금리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한 1%에서 뭐 한 1.2%, 많이 오른 것들은 뭐 1.5% 이렇게까지 올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굉장히 센 거예요. 그러면서 금리만 올린 게 아니고 뭐 대상자 자체를 굉장히 축소시켰죠. 뭐 어떤 사람 뭐 다주택자는 안 돼, 뭐 1주택자도 안 돼, 뭐 갈아타기는 안 돼, 뭐 여러 가지 정말 수많은 하나하나 이렇게 외우기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은행별로 깐깐하고 차별적인 그런 어떤 규제 정책을 이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까지 올렸는데 자격까지 굉장히 제한을 두면서 대출 자체, 그러니까 돈이 풀리는 것 자체를 굉장히 틀어막았다. 요새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집값이 오를 거라는 전망도 있고 뭐 그렇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진 않습니다. 보시면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감소를 했어요. 이미 7월에 뭐 7,500건, 8월에 8,800건 이렇게 거래가 되다가 이렇게 꺾었죠. 꺾였는데 뭐 8월에 한 6,200~300건 정도고 9월은 물론 집계 기간이 많이 남긴 했지만 제가 추정해 보니까 뭐 5,000건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800건 정도로 추정을 했는데 어쨌든 4,000건대 후반. 그렇게 보면은
고점 대비해서는 뭐 거의 절반, 한 60, 40% 정도가 이렇게 감소를 하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수요가 상당히 꺾였다, 심리가 상당히 꺾였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정도의 거래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가 영향을 발휘하고 있는 중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좀 더 디테일하게는 뒤에 설명을 더 드릴게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뭐 서울만큼 꺾이진 않지만 계속 월별로 꺾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전반적으로 이 대출 규제가 먹히고 있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근데 요거를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기 위해서 이제 구별로, 지역별로 좀 쪼개서 봤어요. 그랬더니 좀 재밌는 현상이 나왔는데, 노원구, 즉 올해 상반기 혹은 7월까지 많이 오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거기 실소유주들은 좀 박탈감도 느끼고, 매수자분들은 다른 많이 오른 지역은 조금 부담스럽고 여기로 가볼까라고 눈을 돌릴 만한 그런 지역들은 많이 올랐어요. 6월보다 7월에 확 튑니다. 그러니까 서울 평균적으로도 7월이 많이 오르긴 했는데 6월에 이미 많이 오르고 7월에 조금 더 오른 수준이었는데,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오르긴 했지만 다른 데보다 좀 덜 오르다가 7월에 팍 튀어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올해 가장 많이 오른 곳 중에 뭐 3개 정도를 꼽아서, 뭐 서초구, 반포로 유명한 서초구, 둔촌주공, 고덕 이런 데 굉장히 마른 뭐 강동구, 그 다음에 작년에는 마포보다 조금 덜 했는데 올해 또 유독 많이 올랐다라고 신문에도 많이 나온 고 성동구 요쪽을 봤더니 7월 달에 이미 꺾였더라고요. 7월 달에 이미 꺾였죠, 거래량이. 이 서울 아파트 요 거래량 보면은 7월 달이 가장 고점인데, 구별로 보면은 많이 오른 것들이 7월 달에 이미 꺾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말은 대출 규제랑 상관없이 이미 가격, 상반기 혹은 7월까지 급등한 그 가격이 이미 시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매수자들로서는 이미 이렇게 급등한 가격을 따라가기가 조금은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한 이미 그 단계였다. 대출 규제 하기 전에 이미.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노원구는 이렇게 급등했는데, 덜 오른 노원구는 이렇게 급등했는데 많이 오른 것들은 이미 7월 달에 꺾이는 흐름, 이렇게 봤다는 것은 가격이 이미 부담스러워서 옆으로 퍼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다, 그런 흐름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대출 규제, 가상금리 인상, 이런 게 겹쳐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거래량이 훅훅, 그러니까 두 개가 겹쳐집니다. 가격에 대한 부담이 이미 있고, 많이 오른 곳들은 가격에 대한 부담하고 거기에 규제, 그 다음에 그 규제가 단순히 뭐 금리를 얼만큼 올렸다, 뭐 그 다음에 뭐 어떤 사람들은 안 된다, 이런 규제를 넘어서 금융당국에서 굉장히 그 메시지를 많이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번에 많이 주목을 받았던 뭐 이복현 금감원장이나 아니면 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뭐 금융위원장, 이런 분들이 계속 그 집값이 비싸고 가계부채를 잡아야 되고, 그러려면은 뭐 심지어는 강력한 개입도 필요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했다가, 물론 사과도 했습니다만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막 계속 던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던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정말 이번 정부가 가계부채만큼은 진심으로 잡고 싶어 하는구나, 그런 약간 인식을 심어줄 수 있게 그런 메시지를 많이 던졌고, 그러다 보니까 매수자 입장에서는 조금 기다려볼까? 그 다음 매도자 입장에서는 꺾이기 전에 빨리 팔아야겠다, 요런 사실은 심리적인 변화를 좀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정책 플러스 구두적인 어떤 메시지, 이런 것들이 같이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수 우위 지수, 이게 KB에서 이렇게 집계하는 그런 매수 우위 지수인데, 일종의 설문조사입니다. 중개사들한테 요새 매도자들이 많이 와요, 매수자들이 많이 와요, 매수 분위기가 많이 와요, 그럼 매도 매물이 많이 와요, 요거를 이제 우위 지수로, 매도자가 많이 오면은 뭐 매수 우위, 뭐 이렇게 해서 지수를 뽑은 겁니다. 요게 꺾였어요. 요거는 제가 실시간성이 있는지 한번 후검증을 해봤는데 나름 괜찮은 지수라고 판단해서 오늘 설명드리는데, 이게 이렇게 꺾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월부터 급증을 했죠. 매수자들이 확 몰리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급증했잖아요. 그러다가 주춤주춤 하다가 딱 8월 돼서는 훅 꺾이는 이런 모습이 보이고, 요게 9월 완전 초까지의 요 지수인데 점점 내려가는 그런 추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리적인 부분하고 실제로 부동산에 방문을 하는 그런 데이터로 뽑은 요 지수를 봐도 좀 꺾이기 시작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요게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다 꺾인 건 아니고요. 평균적으로 이런 느낌은 있지만, 이런 상황은 있지만, 많이 오른 곳들 중심으로 좀 약간 식은, 꺾였다기보다는 뜨거웠던 분위기가 식은 요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거래량이 하락하고 호가가 조정된 곳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호가까지 거래량뿐이 아니고 좀 덜 팔리다 보니까 많이 올려서 부르던 그런 호가가 조정된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기존에 신고가를 뭐 한 20억에 뚫었다. 20억에 뚫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20억 5천까지 올려서 상승장이니까 계속 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20억의 신고가 딱 찍었을 적에 사람들이 20억 5천까지 올렸는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뭐 대출 규제라든지 가격 부담 이런 걸로 인해서 20억 5천에는 안 팔리는 거죠. 그랬더니 20억으로 전 고점 전에 거래됐던 그 가격 수준까지는 돌아온, 일부는 그거보다 조금 더 내려온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호가가 많이 오른 지역, 많이 오른 유형의 그런 아파트들, 그런 단지들이 호가가 이미 조정된 곳들이 있어요. 그런 곳들의 대표적인 성격은 많이 오른 지역, 많이 오른 단지, 지역 중에서도 많이 오른 단지가 유독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이 오른 단지, 신축, 얼죽신이라고 얼어 죽어도 신축 산다고 해서 신축 그 선호가 굉장히 강했던 게 올해의 흐름 중 하나였는데 지금 오히려 신축이나 준신축 중에 그 지역 대장들, 그러니까 요거 다 한마디로 많이 오른, 많이 선호된 그런 곳들이 오히려 부담이 있기도 하고 규제가 떨어지기도 하니까 아무래도 조금 먼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뭐 거래량이 뭐 유지가 되거나 혹은 거래 가격이 유지가 되거나 혹은 지금 이 순간에도 신고가를 내고 있는 곳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덜 오른 지역들,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에서 조금 외곽이라서 그동안 조금 거래가 좀 덜 되고 가격이 덜 오른 곳들, 그 다음에 구축들, 외곽주의 구축들도 좀 잘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수도권 상급지 중에서 뭐 구축들 혹은 수도권 중상급지 중에서 구축, 요새 좀 잘 나간다고 보는 게 뭐 예를 들면 수지의 기존에 올 상반기에는 신축만 쭉쭉쭉 올라서 신축과 구축의 갭이 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갭을 좁히고 있는 상황. 그래서 여기도 예를 들어 수지로 봐도 그런 서울이 아닌 수도권의 한 중상급지 정도로 봐도 그 안에서도 조금 갭이 메워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 보이고 있다. 그 다음에 서울의 재건축 단지들이 요새 유독 좀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신축 중심으로 막 오르고 재건축은 뭐 사업성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당장 거주하기 불편한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약간 소외를 받았다가 신축이 꺾이는 시점에 오히려 지금 서울의 재건축 단지들 중에는 굉장히 뭐 거래도 잘 되고 가격도 높게 거래가 되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 꺾였다기보다는 약간 혼조세, 뭐 그다음에 그 유형이나 그런 지금까지 상반기의 흐름에 따라서 굉장히 차별적인 시장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좀 드리자면은 올해 상반기와는 지역별로 혹은 속성별로 굉장히 다른 흐름, 지금까지와 굉장히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중이고, 요 원인은 말씀드렸듯이 가격 자체에 대한 부담, 그 다음에 규제 효과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말씀드렸듯이 상승폭이 큰 지역 부담감 느끼고 있고, 대출 규제가 더해지면서 그런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곳들은 매도자와 매수자의 우위 어떤 무게감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가격 부담이 덜한 지역 중에서는 아직 거래가 크게 꺾이지 않고 호가도 조정되지 않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오래 갈까 요거는 좀 의문점은 있어요. 근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잘 버티고 있는 곳들도 존재한다. 그리고 많이 오른 신축보다는 요새는 입지 좋은 가성비, 그러니까 9월 요 지금 당장 24년 9월 요 시기 기준으로는 신축보다 오히려 입지 좋은 가성비 구축, 그 다음 재건축으로 매수세가 좀 이동하고 있다. 이게 오래 갈 거라고 보지는 않는데 어쨌든 현재 기준으로는 그렇게 가고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또 계속 신축이 인기가 많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제 생각에는 일단은 이런 특정 지역들이 잘 되고 있고, 뭐 재건축 거래 잘 되고 신고가도 뭐 갱신하고 있고 이런 모습이 보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서울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보거든요. 전체적인 무게감이 확 넘어가면은 사실은 지금은 거래가 좀 버티고 이런 곳들도 사실은 같이 넘어갈 가능성이 더 높아요. 완전 차별적인 시장이 발생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거래량 감소, 그 다음에 뭐 매수 심리, 요런 매수 우위 지수 이렇게 감소, 요런 것들이 결국은 더 무게감 있게 봐야 되는 지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정말 제가 추정한 대로 이렇게까지 떨어지는지 혹은 여기서 더 떨어지는 흐름으로 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지금은 약간 혼조세, 그다음에 많이 오른 것들만 꺾이는 이런 분위기, 이런 상황이지만 만약에
지금 약간 주춤하는 모습을 뭐 8월 혹은 9월까지 이렇게 보이다가 10월 달이 됐는데 다시 거래가 활성화되고 거래가 막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뭐 가격도 올라가고 지금 잠깐 주춤했던 뭐 강남 3구 마포 이런 것들이 더 뜨거워지고 거기에 따라서 가계부채도 조금 주춤했는데 더 커지고 이런 흐름이 만약에 보인다고 하면은 사실은 지금 시행되고 있는 어떤 대출 규제들 이런 것들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과적으로 연말에 가서는 지금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사실은 굉장히 적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시나리오를 보자고 하면은 지금 약간 주춤하는 흐름이 좀 더 퍼져가지고 약간 꺾이거나 혹은 지금 많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에서 보합선을 유지를 하거나 이 정도 흐름이 되면은 어쨌든 추가적인 규제는 안 나오는데 어쨌든 더 오르진 않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10월 달에 이 지금의 어떤 상반기의 힘이 남아있어서 더 오른다. 대출도 더 많이 받고 막 그런 흐름이 벌어진다라고 하면은 10월 달에 또 강력한 대출 규제가 추가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많이 더 올랐을 적에 더 강한 규제를 맞으면은 지금은 조정폭이 지금 전망되는 것보다 더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뭐 9월, 10월에 가격이 더 오르는 것이 종국에 뭐 몇 개월 한 뭐 3개월, 6개월 후의 시세로 보면은 더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 오르는 게 시장에는 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느 시나리오로 봐도 지금의 대출 규제나 가격 부담을 깨고 올라가는 시나리오를 보든 아니면 못 깨고 잠깐 주춤하고 좀 식은 그런 시장으로 흘러가는 시나리오를 보든 결과적으로는 지금보다 더 오를 가능성이 뭐 3개월 내에 뭐 예를 들어 연말 내년 초 이때쯤에 지금보다 더 올라갈 시나리오는 사실 그려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시장 분위기, 그 다음에 좀 규제 상황, 그 다음에 그 규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당국자들의 어떤 생각, 의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봤을 적에 그 다음에 연말에 둔촌주공으로 시작하는 어떤 입주 물량 그거로 인해서 사실은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면은 이런 것들 다 깨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물량의 압박까지 존재한다라는 점까지 감안했을 때는 사실은 저는 뭐 지난 시황 분석 때도 말씀드렸지만 9월에 어떤 거래량 꺾이는 흐름까지 보고 나니까 좀 더 강하게 이번에는 지금 고점을 더 깨서 계속 올라가긴 쉽지 않겠구나. 혹은 일부 지역에 따라서 조정장이 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잘 참고하시고 매수를 하시고 싶었던 분들 혹은 매도가 좀 필요하신 분들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정리 드리고 뭐 시장에 뭐 변화나 혹은 이슈상 이런 것들이 있으면 또 포함해서 시황 정리해서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